마늘밭에 4월에 할 일 4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마늘밭에 왔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을 잘 넘기고 나름 잘 자라지고 있습니다. 고맙죠. 약간의 냉해로 잎끝이 말랐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요. 통 크고 좋은 마늘을 얻기 위해 지난달 3월엔 추비와 물주기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4월이 됐습니다. 4월은 마늘 비대기에 들어서는 때가 됩니다. 때문에 4월은 마늘 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 농가가 아닌 텃밭이나 주말 농장 경영하는 정도에선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형편이 못됩니다. 저 역시 준비된 비료나 살충, 살균제, 영양제 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구입하기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걸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금 부실하지만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비료 조금 뿌리고 농약 조금 치고 해보자는 심사로 농사를 짓다 보니 어느 해는 참담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마늘 농사에서 4월은 다음 4가지가 중요하지 싶습니다. 4월이니까 4가지를 해야 되는 모양새가 됐네요. 첫째, 마지막 추미를 주는 겁니다. 둘째, 물주기를 계속합니다. 셋째, 잡초 뽑기도 계속합니다. 넷째,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이제 이상 4가지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추비는 지역이나 마늘 품종에 따라선 이미 3월에 끝낸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다만 아직 마지막 추비를 하지 않은 번님들이 계시다면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오는 4월 5일 식목일이자 청명일에 마지막 추비를 주려 했으나 그날 폭풍우가 온다는 예보가 있기에 앞당겨 3일이나 4일에 마지막 추비를 주려 합니다. 마지막 추비가 너무 늦으면 제2의 영양성장을 일으키거나 벌마늘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비료의 종류도 전문 농가처럼 마늘 전용 비료를 쓰기도 어려운지라 우리가 갖고 있는 비료 중에서 질소분이 많은 요소 비료는 피하고 NK 비료를 주는 것이 좋으며 NK 비료조차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복합 비료를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품질의 우수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유황과 칼슘 비료를 주시면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에 마늘통을 키우기 위해 구금 비대제도 함께 넣어주신다면 더욱 좋겠고요. 둘째, 물주기는 날씨와 큰 연관이 있겠습니다. 때맞춰 적당한 비가 와준다면야 신경 쓸 일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봄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맡기고 내버려 두기엔 마늘 농사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지 싶습니다. 때문에 마늘 자라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에 맞춘 물주기는 필수가 됐습니다. 그때그때 날씨와 가뭄의 정도에 따라 물주기 횟수와 물주기 양은 차이가 있겠으나 최소 10일 간격으로 흡족하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늘은 과습을 아주 힘들어 하니까요. 물론 중간에 때맞춰 비가 와준다면야 그땐 당연히 건너뜁니다. 물주기의 중요성은 농진청 자료를 보면
놀랍습니다. 물주기를 전혀 하진 무관수 경우를 100%라고 한다면 4월 한 달간 물주기만 잘해도 134% 정도, 즉 34%나 증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34%라면 수확 총량의 3분의 1 정도가 물주기만으로 늘어난다는데 우리가 4월 물주기를 게을리할 수 있겠는지요. 무조건 열심을 다해야 할 텃밭지기들의 4월의 책임이겠습니다. 사실 물주기는 5월에 더 빛을 낸다 합니다. 무려 188%라고 합니다. 88%가 늘어났다면 90%에 가깝지 않습니까? 거의 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4, 5월 마늘밭에 우리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물주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주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우리들의 책임이지 싶습니다. 셋째, 잡초 뽑기는 사실 연중 행사죠. 이것이야말로 시도 때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야 합니다. 잡초 뽑기 이유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번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마늘에게 돌아갈 양분을 이놈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이죠. 어디 이뿐인가요? 이놈들은 농작물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는 각종 해충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잡초를 뽑아주면 그 수고가 힘든 건 사실이나 그 효과가 대단하기에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병충해 방제는 어쩜 넘사벽일 수도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오 약재상들이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말 믿을 수 없음은 전 경험으로 압니다. 일단 병이 발생하면 완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텃밭 농사 조금만 지어본 번님들이라면 쉽게 인정하실 겁니다. 그 때문에 예방이 최고라 한다지만 이 또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시행할 때는 이것 또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마늘에 생기는 병충해가 어디 한두 가지에 그치던가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오늘은 병충해 중에서 그 중에서도 충해,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병해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너무 많아 다른 기회를 만들어 마늘에 흔히 생기는 바이러스 질병, 잎집썩음병, 균형병, 흑색썩음 균핵병, 잎마름병, 녹병, 녹음병에 대해 다른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4월이 시작됐습니다.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의 전성기가 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두 놈 다 마늘의 인경과 뿌리를 갉아먹어 마늘 자체를 망가뜨리는 고약한 놈들입니다. 고자리파리가 가장 피해를 주는 때가 그의 일생 중 애벌레 때입니다. 고자리파리는 1년에 3, 4회 발생한다 합니다. 고자리파리는 번데기 상태로 반년 정도 월동하고 4월의 성충일에 바로 알을 낳습니다. 알은 부화 후 애벌레가 되는데 애벌레 기간은 약 2주 14일 정도랍니다. 이때 마늘에 결정적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마늘이 굵은 비대기에 들어서는 4월 중하순과 겹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할 날강도들입니다. 다음으로 뿌리응애입니다. 이놈들도 고자리파리보다 더한 때강도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자리파리가 1회에 50 내지 70개의 알을 연중 3, 4회 낳는 것에 비해 뿌리응애는 1회에 600개 정도의 알을 연중 12회나 낳습니다. 마늘 인경과 뿌리에 피해를 주는데 마늘 생육 전 기간에 걸쳐 피해를 줍니다. 그 중에서도 생육 초기에 심한 결청타를 먹이기에 뿌리응애 또한 결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놈들입니다. 4월이라면 일단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를 생각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이놈들을 막기 위해 우린 이미 마늘 파종 때 토양 살충제를 넣었습니다.
이놈들의 은신처를 박살내기 위함이었죠. 이때 처리가 좀 부족했다면 해동식이 부직포 벗길 때 한 번 더 토양살충제를 넣어 막아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박멸이 안 된 상태로 4월에 들어섰다면 이번엔 전문약제 액체를 종구에 직접 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옆면 살펴는 효과가 거의 없고 반드시 종구에 뿌려줘야 함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4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 마늘 4월 관리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